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네, 무척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한 2달 전에 왔나요? 그렇죠? 6월 달에 왔는데 상당히 새로운 그 기분이 드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분별에 빠지면 상당히 그 세계가 이렇게 그냥 단지 그냥 다양하고 다른 세계가 아니라 상당히 그 깊이가 다르고 아니면 존재감이 다르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존재감이 너무 커가지고 압도한다 해야 되나요? 대상 경계가 분별되는 경계가 스스로를 압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자면 엄청난 그 차별적인 세상, 차별. 그 구분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존재감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근데 그것이 이제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다양성, 다른 것들, 그냥 다양한 모양들 단지 그것인 것이 이 세계의 사실 실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차별성과 차이의 그 어떤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자기 스스로가 세계를 보는 어떤 그 입장에서 그 차별되는 세계를 긍정하느냐, 존재로서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단지 자기 그 본래 마음의 어떤 투사인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사실 본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실체 없는 무상한 것들인데 그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엄청난 어떤 존재감과 차별성과 그 차별성을 넘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나 스스로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듯한 그런 존재감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그렇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이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가 부여한 권력인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밖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고 그만한 위력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분별되는 모양에 집착해서 그것이 있다고 믿는 순간 이 세계는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본래 상태로 환원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그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보면서 이 세계가 구속이 됐는데,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실체성을 인정해 버렸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니까 아,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내 마음, 그러니까 본래 마음에서 일어난 차이, 차별이 아니라 어떤 차이, 다양한 모습들을 내가 스스로 각각의 존재로 인정하면서 그것에 구속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어두워서 자기 스스로 밝아지니까, 자기에게 밝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세계가 어떻게 보면 그 권력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속하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체가 그냥 하나로서 온갖 다양성이 하나로서 평등해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그리고 개괄적으로 설명한 여정인데, 사실 이런 말을 듣더라도 스스로가 그런 어떤 그런 변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모든 사람, 타자, 어떤 바깥 사물, 아니면 모든 존재들이 그냥 너무도 위력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한테 그 어떤 강한 구속이 되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그런 삶을.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게 분별되는 세상이거든요.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존재감에 너무도 강하거든요. 그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본래 세상이 그게 아니다라는 어떤 설명을 듣고 안내를 들으면 과연 그러한가, 그런 길이 있는가를 자기 몸소 이게 증명할 어떤 그런 인연이 열린 것인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을 일단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세계관이나 뭐 인간관이나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역사관이나 뭐 사람에 대한 이해나 모든 어떤 분별들을 일단 내려놓고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고집하고 갖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요, 뭔가를 잃는 일도 아니고 얻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공부에 들어갈 때는 뭔가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공부를 안내하는 사람이 뭔가를 자꾸 빼앗아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의지했던 것을 없애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허해지고 그 남겨진 공간이 허전해지고 무상해지고 허무해지고 이런 식의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의지하려는 마음, 분별 집착하려는 마음의 여운이 남아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주고 뺏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워낙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들을 부수면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허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분별심의 여운일 뿐이지 본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문을 듣다 보면 많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 잘 보니까 실수였구나, 착각이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꾸 그것을 내려놓게 돼요. 근데 내가 크게 집착하지 않는 거는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나 결부된 거는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놓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내면적으로. 근데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이고,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관념에 의지하거나 생각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린 상에 의지하고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어느 보살님의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어떤 자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혼하고 잘 살다가 이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다다랐어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가슴 아픈 소식인데, 그때 이제 그 자기의 자식이 하는 말이 그 이혼하자, 이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적으로 자기 자식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나의 환상, 내가 지은 환상과 결혼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은 뭐냐면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 행동이 악하다 선하다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 뭐냐면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나의 상상과 결혼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기 전과 후에 그 차이, 괴리들이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내가 지은 상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상을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있는 그들의 그런 존재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사실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암도 없었기 때문에 뭐 삶이 그런 식으로 부평초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상과 결혼하고, 상상과 헤어지고, 상상과 만나고,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중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뿌리에 가 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존재,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은 이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압니다. 스스로. 뭐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이 삶을 좀 살다 보면은 뭔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뭔가 내 스스로가 뭔가 어디에 고정적으로 발을 딛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에 스스로가 통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냥 환상과 결혼하고 환상과 헤어지고, 환상을 실제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본성에 드러나는 이미지의 투사. 말하자면 우리가 그걸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영화의 장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본래 자기는 거울인 것이고 본래 자기는 어떤 그 스크린인 것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나로 여기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과 사물들을 다른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스토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본래는 그 실체성이 없다라는 거죠. 스크린에 드러나는 상들은 그냥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환상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어떤 장면이 펼쳐지든 내가 상처를 입든 아니면은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든 변함없는 것이 진짜인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스크린이다 하는데, 사실 스크린과 빛은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거거든요. 그 비유도 맞진 않아요. 말하자면 순수한 빛이 이 등장인물인 것이고, 순수한 빛이 뭐 어떤 다른 사물인 것이지. 근데 하나의 빛이라는 것, 빛은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이걸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버릴 수도 없어요. 근데 잡거나 버리거나 늘 빛인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자기,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거나 아니면 돌아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겪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법문을 듣거나 법문을 듣지 않거나 늘 똑같아요. 여러분은 그 진정한 자기와 만나셔야 되고, 그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진짜 뭐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그런, 사실 그 살아도 산 일이 없는 것이고 죽어도 죽은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나 아니면 깨달으신 분들의 말이, 그 시방 3세가 오로지 자기 마음 하나니라 하거든요. 시방 3세가. 그러니까 시방이라는 것은 10가지 방향,
시방이라는 거는 공간적인 의미이겠죠. 그 다음에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 이게 바로 이게 우주의 구성 요소 아닙니까? 이게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골조와도 같은 건데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 하나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신데 사실은 진짜는 여기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 하나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조 스님하고 방거사가 이제 만났을 때 방거사가 이제 이제 마조한테 이제 공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물으러 오거든요. 뭐라고 그 명확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법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뭐 부처가 뭐 조사가 서쪽에 선 뜻이 뭡니까? 이런 이유의 근본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강의 물을 한 번에 마실 수 있으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강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죠. 우리 한강물 어떻게 한 입으로 마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삼계가 네 한마음이다와 같은 거예요. 네 존재 하나이다. 모든 것이 시공간이 하나이다와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한 입에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셔도 마신 흔적이 없는 것이고 일체가 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뭔가 예외가 있으면 이게 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둘이 된다는 것은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건 뭐가 있고 없고 이거 맞고 틀리고에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념 즉 일체.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 분별이 없으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인 것도 지금 우리가 분별적인 의식이 발동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거기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당처에서 모든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화두의 그 시간적인 거를 뛰어넘는 화두가 있죠.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 소식이 뭐냐? 위음 왕불 이전 소식이 뭐냐 이거거든요. 부모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부모한테서 태어났는데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 소식을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위음 왕불이라는 거는 맨 처음 출현한 부처예요. 맨 처음 출현한 부처. 근데 그 부처가 태어나기 이전 소식이 뭐냐면 이 세계가 펼쳐지기 이전 소식을 묻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시간의 이전 소식, 모든 시공간의 이전 소식을 묻는 거예요. 사실 모든 질문은 법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이게 일단 드러나야지 이 평등성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차별적인 세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뻗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소리가 드러나고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감각이 느껴지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여기를 떠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모든 분별이 일단은 멈춰줘야 돼요. 그 모든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드러나야지 이것이 모든 차별 세계로 스며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고 알매 있어서 변함없는 자리가 이렇게 자각이 됩니까? 스스로 이렇게 저가 지금 말씀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은 왔다 갔다 하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으면서도 그 모든 것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이 성품이 이렇게 자각이 되시냐 이거죠.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일단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생각이 없으면 이게 확 확연해집니다. 이런 이런저런 분별이 없으면. 이게 우리의 본래, 어떻게 보면 그 본래의 고향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존재의 고향인 것이고, 이게 모든 바깥 외물들, 그다음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심상들의 본성인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예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드러나는 대상 경계를 따라갑니다. 그걸 경계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경험할 때가 있나요? 내가 생각에 떨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적으로 감정에 사로잡히는구나. 그거 눈치챌 수가 있습니까? 눈치챌 수 있으세요? 조금씩. 봐봐, 지금도 빠졌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눈이 열려요. 이게 그러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모르죠. 예, 예. 근데 이 한 찰나가 탁 이 틈이 벌어지는 게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감이 탁 오는 게. 그러면 이게 자꾸 자기가 뭔가 실수하는 게 보이거든요. 보여야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보여야. 이게 보인다는 거는 그래도 공부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진전이 있으신 거예요. 뭔가 마음이 자꾸 밖으로 향하던 것들이 좀 이렇게 잦아들고 있고, 이게 쉬면 쉴수록 잘 보입니다. 못 쉬면 못 쉴수록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인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혼미해가지고. 정신에 이 자기 일어난 경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공부를 자꾸 법문을 듣고 자기를 보다 보면 이게 자꾸 이게 보이거든요. 순간 생각에 빠지는 거, 그다음에 감정에 빠지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잠시 잠깐 어떤 그 다른 일이 일어나 가지고 대치됐을 때 이거는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일이 끝나고 탁 보면 그게 별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너무 큰일이 되고 엄청난 구속이 되는데, 잠시 잠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잠시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 일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구속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이게 경험적으로 알죠. 근데 진정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이전에, 다른 어떤 이거를 쳐낼 수 있는 다른 인연, 경계가 드러나기 전에 그 순간적으로 딱 알게 되면 이상하게 그것이 딱 떨어져 나가는, 그 구속력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면서 문득 아무 일도 없어지는 편안함이 탁 찾아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이 자리에는 아무런 그 불편함이나 구속이 없거든요. 근데 뭐가 우리를 구속시키냐면 밖에 어떤 일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거기에 미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뭐에 미혹돼? 자기 투사에 미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 미혹이라고, 미혹 선에서 미혹. 어두워진다, 순간적으로. 단지 눈에 헛것이 보이는데 그거 실제로 탁 습관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빠져들면 그것이 헛개비인데 진짜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을 퍽 차리면은 그야말로 헛개비구나. 그야말로 이거는 한낱 일어난 생각이구나. 분별이구나.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경험적으로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맨날 하는 것도 뭐 별로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막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만 보여졌는데, 언뜻 그 사람이 보인 미담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도 내가 상상했던 상상할 수 없는 선행을 베풀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싹 달라지죠. 그거는 그 사람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자기 프레임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보는 눈이. 또 다른 정보가 그 사람을 대치시킨 거죠.
이전의 평가를. 근데 그 사람은 그 이전에 평가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 뒤에 내가 평가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둘 다가 프레임인 거예요. 프레임. 둘 다가 망상이라는 거죠. 진짜는 뭐냐면 있는 게 아니고 착한 게 아니고 선한 게 악한 게 아닌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왜? 그 사람은 없어. 원래 그 사람은 없었어. 그런 사람은 없었어. 그건 전부 자기가 그런 포지션을 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 만물의 어떤 존재성, 그것이 어떤 것인가까지 자기가 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분별이. 우리는 절대 남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공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는 이만큼이고 저 사람의 세계는 이만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나는 이런 점은 저 사람과 다르고 이런 점은 저 사람과 공통적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으면 전혀 교섭이 안 돼. 서로 이렇게 통로가 없어요.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아무리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도 다 각각의 분별 세계는 자기의 어떤 판타지 속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다 자기 투사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나 자기 느낌이거나 자기 경험이거나 자기가 취한 지식이거나 그것에 인연이 어우러진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우주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모두가 다 다른 세계에 앉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점점점 갈등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옳은 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있는 게 아닌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하게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대충 여러 가지 범주화된 상황 안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공통적인 게 없어요. 말하자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공유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밀하게 들어가면. 그리고 왜냐하면 각자의 경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경험 세계라는 것이 그 환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공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허공 살아가시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도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습니까? 있는데 있지 않은 그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냥 뭐 좀 끄덕여 주자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이해는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선생님 본문 듣다 보니까 예. 내 세계와 다른 사람의 세계가 예. 전혀 겹치지 않는 말은 예. 상당히 감명 있게 들었거든요. 예. 직접 글을 같은 제가 예. 생각해봐요. 예. 내가 보는 세계가 우리가 오감으로 들은 예. 뇌의 세계지 예. 저 사람 세계하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게 진짜 그게 명확해져 버려야 돼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돼요. 어떤 면에서 해소가 되냐면 우리가 자칫 체험을 하더라도요. 이 자리가 따로 있고 경계의 존재감이 너무도 뚜렷하고 강력한 상태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마 대다수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해되다 보면 그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어떤 이해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상하게 이 경계의 대상들의 힘이 빠져나가고 자꾸 희석이 되고 뭔가
예전에 그 내가 느꼈던 그 위압감이나 강력한 존재감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모든 문제에 무디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자리가 드러나면은 이상하게 우리는 분별되는 경계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드러나 버리면.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이 일이구나라는 그 어떤 체험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요것만 이것이 더 마음에 가고 일어나는 어떤 대상 경계는 마음이 없어지는 무심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계에 대한 분별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약화가 돼요. 그러면 분별이 약해지는 것이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보아도 본 게 뭔지 기억 못하고 들어도 들은 게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왜냐하면 그 공부가 어떻게 보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 어떤 증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뭔가 기억도 잘 안 나고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근데 근데 진짜 바보가 돼야 돼요. 진짜 바보가. 아직 덜 바보가 되니까 진짜 바보가 되면은 진짜 어떤 선언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겠고 세계도 모르겠고 뭔가 내가 입을 딱 꺼내가지고 이거다 하는 그 순간 이걸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하면서도 말이 없는 것이고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누구야?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듯이 단지 그것일 뿐이지 그게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총명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예. 정말 하나하게 예. 하나도 제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돼가는 건가 하고는 예. 기억을 아무리 하려도 예. 잠시는 나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 너무 이렇게 컴퓨터가 삭제된 것처럼 예. 그런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공부의 과정을 보면은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오는데 그 우리 공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15도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게 이 자리가 드러나서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는 게 드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구가 있는데 자꾸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마음이 안정되는 거 좋아하고 산란해지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부정적인 경계가 일어나면 자꾸 마음이 산란해지면 막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조작이 들어가는데 그 모구의 기간은 뭐냐면 자꾸 그게 뭐가 문제야? 조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조작에 빠지는 것이 소가 엉뚱한 대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것인 거예요. 나쁜 경계가 드러나는 게 소가 딴 데로 가려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좋고 나쁜 분별이 일어나면 나쁜 경계를 좋은 경계로 자꾸 합리화하고 조작하려는 것이 바로 소가 딴짓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소를 잘 길들인다는 건 뭐냐? 조작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놓아버리게 되냐? 그 순간 깨어남이 있어야 돼. 아,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거고 전혀 단 한치 차이도 없구나라는 지혜가 열려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억지로 이렇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어떨 때 그런 변화가 오냐면 조작할 수 없는 경계에 부딪히면은 그때 그런 깨어남이 쉽게 일어나죠. 근데 여전히 내가 순식간에 조작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못 알아차려요. 자기가 합리화하는지 조작하는지를 몰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아무리 이걸 합리화하고 조작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있죠. 가장 집착돼 있는 경계에서 일이 일어날 때 조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있잖아요. 웬만한 거 우리가 집착이 덜 된 거는 합리화가 빠르는데 예를 들어 노병사 같은 거 있잖아요. 노병사. 늙고 병들어서 죽는 일 앞에는 그다음에 그게 나이거나 나와 가장 밀착돼 있는 존재들의 노병사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합리화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너무나 뿌리가 깊이
이게 잠재되어 있는 분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서 심리 치유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 감정적인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이끄는 분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자성이 뭔지에 대한 깨침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접근이나 심리 치유적인 접근이나 아니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뭐가 있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거는 무덤덤하게 넘어가게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굳이 깨달아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든대요. 깨달으려면 그런 안정적인 경계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더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머물러 있고 그게 좋으니까 왜 굳이 평지풍파를 일으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동력이 안 생긴다는 거야. 밀고 들어가는 힘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아도 되긴 되는데요. 아주 인간의 근원적인 장애에 부딪히면 그게 아마 그 무심이 안 될걸요. 내가 그랬거든요. 노병사. 본질적인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장애에 부딪히면 아마 무심하고 싶어도 무심이 안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보면은 큰 코를 다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노병사를 경험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해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거든요. 웬만하면 이런 어떤 심리 치유적인 접근이나 이런 그냥 받아들이는 좋고 나쁜 경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웬만한 경계에서는 이제 편안해집니다. 근데 진짜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경계의 마음이 경계에 머물러 있고 경계를 가지고 경계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에 의지해서. 그래서 경계 아닌 자리가 드러나야 진짜로 어떤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본래 생각 이전이다, 감정 이전, 그 자리가 드러나야지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막 이런 거죠. 어떤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그게 뿌리가 깊고 둥치가 크고 힘이 있으면요.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요. 안 흔들립니다. 그게 너무 굳건하게 뿌리 박고 있으면. 근데 그게 그 뿌리 어떻게 보면 근원에 닿아 있지 않으면 웬만한 바람에는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분별의 탄력이 생겼기 때문에 분별도 탄력이 있는 분별이 있고 탄력 없는 분별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탄력이 없는 분별이고 그냥 그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거지 하는 사람은 좀 탄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웬만한 경계가 장애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분별을 벗어나지 않은 한 그게 어떻게 보면 버티는 힘이 강해서 우리가 노병사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람을 받을 나도 없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더라도 그 바람이 본래 바람이 아니다라는 그 바람이 미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가 일을 마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게 견성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자성을 보라, 성품을 봐라. 이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도 아니고 감정 상태도 아니다. 그것 이전, 시공간 이전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얽혀 있는, 얽매여 있는 분별이라도 그건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 아무 번뇌가 없잖아요. 모든 번뇌는 생각이 있을 때 번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도요, 우리가 물론 업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축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생각 이전 자리가 이렇게 이 생각 이전 자리에서 이런 모든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이 세계는 다 분별 세계, 생각으로 축조된 이 세계에 놓여 있죠. 이 세계라는 것이. 그다음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나 스스로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본성짜리, 나 이전짜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 생각 덩어리, 분별 덩어리. 그럼 의식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장애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견성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그 아까도 이렇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문을 오래 공부를 들었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이제 해 왔는데 어느 순간 뭔가 탁 하나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뭐가 정리되느냐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이 다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구나. 이 순간 이거 하나구나. 라는 이제 이런 정리가 되면서 확 가벼워졌대요. 삶이 뭔가 확 시원해졌다보다는 이전과 다른 가벼움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때 우리가 몽중이려를 탁 제시를 하거든요. 몽중이려가 되느냐? 그러면 지금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 몽중이려라는 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진짜 몽중이려와 가짜 몽중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음법이 하나고 하나의 절대성이다. 모든 차별성이 하나의 절대성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1시간 끌고 가고 2시간 끌고 가고 24시간 끌고 가는 것이 몽중이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거든. 근데 진정한 몽중이려는 뭐냐면 생각 이전짜리가 드러나면 내가 그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몽중이려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공부냐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드러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가 드러나면요 1시간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단 30분도 이 만법이 하나다라는 걸 잡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분리감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야. 둘 아닌 하나야. 삼계가 유심이야.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왜냐? 그 이전 자리와 이 생각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공부는 생각을 1시간 하다가 하나다라는 생각을 12시간 하다가 24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반대 그런 모든 하나다라는 생각까지 놓아버릴 수 있느냐. 그래야지 그 이전 자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그 나름대로 공부가 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다라는 이해가 되는 것도 그렇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직은 문 밖에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생각의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평생 걸렸는데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아직도 이게 문 안에 들어온 소식이 아니라니까 되게 낙담하고 가시더라고. 법문도 듣고 싶지 않다고 가셨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 머물러 아직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나다라는 생각이 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 하나다라는 생각마저 놓아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놓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놓아버릴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 놓아버리는 것이 두렵기도 하거든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여러 개에 의지하고 뭐 이런 수행에 의지하고 이러다 보면 되겠지. 저런 어떤 탐구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보이겠지. 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갈 길이 많은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게 하나다라는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뭔가 시선은 하나로 모아졌는데 여전히 이것은 대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다라는 것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회광반조해야 돼. 하나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다라는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라는 게 누가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문득 자기가 스스로 보면 내가 하나다 하고 있고 둘이다 하고 있고 하늘이다 하고 있고 땅이다 하고 있고 이것이다 하고 있고 저것이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문득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으로 향하던 시선이 문득 탁 멈춰지는 거면서 이 자체를 탁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 한소식이다, 뭐 성품 자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후의 공부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이 뒷부분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도 이런 어떤 공부에 전환이 오면서 이렇게 공부에 가시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면 자꾸 아까도 얘기했죠. 좋은 경계, 나쁜 경계 이거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거든요. 나 스스로는. 그럼 뭐냐? 그것도 사실은 이것을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면은 그런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조작하거나 취사하는 그 버릇을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전히 그 경계의 의미를 이게 경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이거든요. 경계를 집착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면요, 그 공부가 진척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작하다가 어느 순간 조작이 안 되는 순간, 아니면 조작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그런 순간, 아니면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하나의 마음이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경계가 일어나도 이게 멈추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멈춰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물론 좋은 경계 일어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싫은 경계 일어나면 싫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딸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끌려가지가 않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안 하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한결 쉬어진 듯한 그런 경험을 해요.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아까처럼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것이다라면 이제 분명하지만 이제 경계에 대한 분별력은 떨어져서 바보가 되어가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이 맡기게 되는 거야, 인연에. 왜냐하면 이전에는 못 맡겼어. 왜? 좋고 나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경계. 처음에는 다양한 경계가 다 다른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 순간 좋고 나쁜 두 가지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받아들임이 있다가 어느 순간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똑같구나라는 받아들임이 있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경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안 쓰게 돼. 그냥 뭐 인연 따라 좋은 일 나쁜 일 일어나니까 그 인연에 그냥 흐름에 들어가는 듯한, 이 인연 흐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탁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 기우기가 소 등에 탁 자기를 맡기는 듯한 그런 느낌. 소는 어디로 가든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뭐 다른 일이 없어. 나와 소가 분리돼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법이라는 찌끄러기가 사라지는 경계가 와요. 그 뭔가 인연에 맡겨버리면요, 그냥 모든 것이 공한 것 같고 허한 것 같아요. 허무한 것 같고 뭔가 텅 빈 것 같고 일체가. 그래서 그런데 선명하진 않아. 이것들이 선명하진 않대. 그냥 큰 공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 공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분별이 그냥 정지된 상태도 경계라는 그런 자각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조금 어떤 그런 허무 공에 빠져 있었구나. 그때가 사실 편하긴 해요. 그냥 막 내맡기면 뭐 아무것도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편해. 근데 아직도 활짝 박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경계잖아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면서 어떤 법에 대한 공부에 대한 길이 딱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여전히 뭔가 가야 될 길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도달하면 목표가 사라져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새어나갔던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여전히 의식의 잔재가 뭐냐면 이제 법은 상관없어. 근데 자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망우존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아. 이런 의식들. 뭔가 나는 다른 사람이 됐어 하는 그런 의식들. 근데 그것조차도 분별이거든요. 그거는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대상화가 안 되면 대상화를 일으키는 그 자아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완전히 정멸해지면 그것을 상대하는 나도 사라져 버려요. 주객이 무너지는 그런 변화가 오거든요. 그런 공부가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일체가 선명해집니다. 생각도 적재적소에 잘 쓰고 대신에 예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지만 예전과 판이하게 다른 게 뭐냐면 전혀 그런 것들이 구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모든 차별 세계에 가로막혀서 살다가 어느 순간 이 자리가 탁 드러나는 게 평등성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이 요거에만 몰립니다. 차별적인 거에 안 가기 때문에 바보가 된 것 같고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돼? 이것이 따로 없어져 버려야 돼요. 모든 차별에 다 스며들어 버려야 돼요. 말하자면 물과 기름인 것처럼 이질적인 것이었다가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 거위왕은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우유만 빨아먹는다 이러면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경계가 없잖아요. 근데 물이 곧 우유고 우유가 곧 물인 것이야. 그것이거든요. 만약에 물이 따로 있고 기름이 따로 있는 거는 이질적인 거예요. 스며들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짜리라는 거, 그러니까 무심해져야 된다. 마음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된다. 그럼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모든 차별이고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이 차별 세계에 그대로 스며들어 버려야 되는 것이지 따로 있어 버리면 여전히 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분별이 해체돼 버리면 이것이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모든 분별이 해체돼 버리고 여러 가지 분별 경계들이 그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 그 따로 있다는 그 느낌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모든 분별이 그대로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재행무상, 재행 이게 있는 거거든. 재행은 있는 거고, 근데 무상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게 아니다.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이나 실상무상. 처음엔 실상이 있다고 여겼어. 근데 알고 보니까 실상이 곧 무상인 것이야. 그러면 온갖 차별 세계 그대로 있지만 전혀 차별되지 않은 그 세계를 살가. 그 원래 자리로 다 돌려놔야 돼. 하나로 모아줬다가 원래 자리로 다 돌려놓는데 그것의 존재감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을 때는 내 마음에 다 담아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진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 자리가 따로 없어지고 이것이 이 마음이다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면 원래 자리로 다 환원되는데 일체가 하나인 듯한 어떤 전환이 옵니다. 그래야 돼요. 만약에 하나로 모아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우리가 진짜 원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뭔가 챙겨야 될 것 같고 끌려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거 아직도 주객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뭐 공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익어가야 되죠. 근데 그런 어떤 단계를 얘기하면 뭔가 그 시기적으로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뭐냐? 이게 단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느냐, 따로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것으로 다 뭔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다 모든 것으로 들어갑니다. 예외가 없어져 버려야 돼. 경계가 다 사라져 버려야 돼. 여기서 다 완벽하게 안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에 완벽하게 안 들어왔던 거예요.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이다, 마음이다, 뭐 법이다라고 할 것도 아니구나. 이게 법도
마지못해서 우리가 이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냥 뭐 그 사람들의 어떤 분별심을 이용한 용어이구나.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코를 꿰기 위해서 한 말이구나. 이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자기 삶에서 그게 사라져야 됩니다. 진짜 공부를 하셨다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거, 뭐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 뭔가 이 삶이 달라졌다는 거, 뭔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이전과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데 진짜 제대로 하나가 돼버리면 그냥 삶이 아닌 것이고 전혀 모양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달라집니다. 뭐 따로 있다고 여긴 데서 장애가 생겼던 것들 있죠. 뭔가 어떤 것이 강력한 집착이 대상이 될 때는 그런 대상들이 나를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것이 집착이 대상이 안 되면 형상은 그대로 있지만 그냥 그게 아무런 어떤 그 영향력을 주지 않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있기는 있는데 그냥 없어. 예전과 다름없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없는 거라. 있는데 없다. 저를 포함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이런 식의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색깔로 드러나는 경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경험, 생각으로 드러나는 경험, 상상으로 드러나는 경험, 이런 경험이 기능이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혀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이 없는 것 같아요. 벽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를 가로막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일체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온 우주가 한눈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한눈 안에. 우주가 싹 들어와야 돼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우주가 한눈 안에 싹 들어와요. 우주가 들어옵니까? 우주가 이 한눈 안에 시작과 끝과 그 우주의 종말까지도 이게 한눈 안에 싹 들어와야 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한눈 안에 싹 들어오는 어떤 그런 내적인 전환. 그래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이 바로 이거구나.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막 체험을 하더라도 참 막히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자세는 있었어요. 저는 좀 고지식한 편이라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분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맞는 길이고 이 이상 길이 없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면서도 맨날 선생님은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맨날 이것뿐이다. 뭐 죽비를 들고 막 하다가 1시간을 들으면 한 45분 정도는 알 것 같은데 딱 끝에 뭔가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할 때 그래 이거지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겁니다라고 안 해. 이거 온 우주가 들리는 겁니다 하니까 거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이겁니다라고 안 하고 이거 온 우주가 지금 다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이런 말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뭉뚱그려서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뭔가 탁 이해를 하면 되겠죠. 모든 게 다 여기서 비춰지니까 이게 다 들리는 거지. 근데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끼어들어서 합리화하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고 있는 거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미진함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사람들이 오래 못 버텨요. 맨날 단조로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딴 데 가면은 뭔가 지금 이 상태의 미진함을 이렇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겨가지고 좀 미련이 없으니까 떠나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갈 때 가더라도 내가 그래도 여기서 저분이 알고 있는 건 그래도 다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한다면 다른 데서도 이런 미진함을 남기고 계속 떠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이왕 이 길이 내 스스로도 이런 변화가 있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근데 그 한마디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게 아직도 이게 조금 걸려있는 가시와 같은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저 문제만 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졸아요, 그냥. 맨날 듣던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존 게 아니었더라고. 다 듣고 있어요. 온몸으로 듣고 있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이 맞는 말이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진함이 이제 싹 해소되는 듯한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과감하게 얘기하게 돼, 선생님보다 더. 그래서 뭐 핵이 25개 터져도 이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뭐 우주가 뭐 깨져도 이거다라는 식의 표현. 우주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주 멸망, 시작과 끝에 온갖 역사가 다 이 하나의 일이다라는. 뭐 들어 올려지고 내려지는 게 그런 거를 떠나서 진짜 인류의 종말도 이것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고. 이게 없으면요 모든 일이 불가능하거나 그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요 모든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확실함이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확실함이 오기 때문에 아무 말이라도 하게 돼. 그냥 이 말이 맞나 틀리냐를 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연 따라 그 사람의 분별심이 부서지게 이끌 수 있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뭔가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뭔가 아직도 그 경이나 어록에서 본 이 일체가 하나다라는 그 말이 내 현실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체험조차 안 했다. 막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다. 체험했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체가 다 하나고 이게 답니다.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죠. 왜냐? 하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말하는 그놈이 문제인 거야. 그거를 보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거를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의 어떤 그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 어떻게 내가 이게 뭐 더 이상 고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그 경계에 매여 있는 것이고 뭔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에고가 너무도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 부숴줘야죠.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단데 뭔가 조금 뭔가 이거에 대한 그 확실한 각인이 필요한 사람은 완전히 이게 팍 찍어주죠. 소위 체험했어도요. 그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사람은. 그럼 뭐냐? 그 사람은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면 떠나요. 분명히 법문 듣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에 걸려있어? 아닙니다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아닙니다가 뭐 다른 얘기입니까? 아직도 긍정과 부정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게 이런 느껴져요. 이게 조그만 걸 얻고 다 얻은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속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서 못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 같고. 말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말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공부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생로병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해서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주 임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공부를 안내한다는 거는 밖에 뭐가 없어. 다 자기 안에 보물창고를 보게 하고 그게 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그 맛을 보면서 완전히 일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로서 평등한 그러면서 온갖 차별 세계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고 버리는
애쓰고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 요체.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 그런 거 따로 물론 처음부터 깨달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음이라는 언어나 어떤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밖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 이전에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것이 내가 분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이 개인의 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나는 이런 생각에 의지한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기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기생, 의지. 그래서 임재선님 무의진이라고 의지함 없는 참된 사람. 여러분은 그 어느 것에도 어떠한 대상에도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자기는. 응?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많이 의지하시잖아요. 뭐 바깥 경계에 의지하다가 이제는 안의 경계에도 의지하고 자기 가치관, 응? 자기 어떤 이념, 밖에 물질적인 세계에 의지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좀 인간으로서 좀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치에 의지하면은 뭐 그래도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 버리십시오. 똑같아요. 의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고수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거나 뭐 선이 될 수도 있고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념에 의지하는 것이나 바깥 물질 경계에 의지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왜? 의지하는 거야. 화신은 법신이 아니에요. 화신은 환상과 같은 거야. 근데 화신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신 자체는 그거는 진정한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선에서는 오로지 법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화신이 곧 법신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화신에 많이 의지하잖아요. 뭐 밖의 경계, 물질적 아니면 권위, 권력, 명예 이거 바깥 경계거든요. 밖에서 보는 평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구속인데요. 근데 절대 타인이 없어요. 자기가 그 사람의 생각이다. 란 자기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찌 우리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지. 자기 분별이에요. 이런 것 이해만 돼도 우리는 훨씬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남의 것은 없고 남의 물건은 없어요. 다 자기 물건이라. 다 자기 거라. 그게 남이라는 이름으로 밖의 것이라는 이름으로 안의 것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그것일 뿐이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투사예요. 다 자기 거예요. 우주 삼라만생이 다 자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잖아. 자식에 의지하고. 그래서 막 얘가 배신을 했어. 분노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어. 결혼하자마자 연락도 끊고 말이야. 진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어. 근데 얘가 자기 힘으로 성공한 줄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중에 사실 부모들이 잘해주는 이유 뻔하죠. 덕 보려고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는 아니라 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보니까. 의지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애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신감, 대음망덕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됐다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자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 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왜냐하면 뭐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됐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저는 자식이 스승이시네요. 자식이 스승이시라고 그런 자기 분별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스승입니까? 그래서 자기 분별의 한계를 느껴야만 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느끼면 뭔가 진정한 길을 어떻게 보면 가게 되는 이제 인연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에 오셨으니까 이제 이게 이런 길에 대한 뭐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호기심을 넘어서 어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믿음이 생기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이 자기 자성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으면서 크게 쉬워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이 더 믿음을 더 확실하게, 자기 경험이 더 이거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아까 오신 분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확실하게 믿는데요. 이거를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맞다. 근데 아직 그 믿음이 그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자기 증명이 있어야지 확실해지는 겁니다. 반드시 더 확실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기가 증명이 돼야 돼요. 자기 증명이. 그래서 이런 안내는 이런 길이 있고 이렇게 이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전의 세계가 다가 아닌 세계가 열리는 듯한 경험을 하면서 더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제 덜 믿으신 거예요. 조금 미진함이 남아 있는 거는 그만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이전의 삶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믿음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단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확실해지면요, 그동안에 못 믿어서 이랬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전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손을 들거나 이렇게 두드릴 때 이게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죠? 이게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는 분의 마음 상태를 제가 읽어드리면, 뭔가 숨은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못 보는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답니다. 근데 지금 뭔가를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를 그냥 보면 되는데 뭔가를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직 뭔가를 보려는, 뭔가 지금 내가 경험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생각 없이 그냥 들어보세요. 생각 없이. 그냥 이거예요. 이게 다 숨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 이면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모양 이면에 뭐가 없어요. 뭐가 있다면 그건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다 드러난 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지금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드러나는 거라면 그거는 조작이죠. 뭔가 노력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조작입니다. 노력이 가미된 거예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경험되는 게 뭐죠? 노력하지 않아도 경험되는 게 뭡니까 지금? 예? 있는 그대로 보이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듣더라도 너무 사람들이 복잡한 거야. 생각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병 안 보이세요, 이거? 이거 뭐 노력해야 보이는 겁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게 뭐죠, 이게? 그냥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데도
소리는 잘 들리고, 어? 보기 싫은 얼굴도 잘 보이고, 그렇죠?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경험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지금 다 드러나고, 그냥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이게 다예요. 제가 하는 말 여러분 믿습니까? 거짓말. 믿는다면 이게 다라는 말에서 확 통하게 되는데 못 믿으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고. 이게 아무것도 숨어 있는 게 없어요. 진리는 만약에 숨어 있다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어. 다 100% 진실은 다 드러나 있다. 그러죠. 만약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거는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어떤 알맹이,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요체가 있으면요, 그 불법의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해지지가 않거든. 색이 공해지지가 않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게 뭔가 실체성이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뿐이라면 그대로 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뿐이라면 공한 거, 세상의 모든 유는 다 사유이다.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냥 이것뿐이라면 그냥 이게 무슨, 그러니까 색 즉시 공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뭐가 있으면요, 그건 공한 게 아닙니다. 숨어 있는 뭐가 있으면. 이것뿐이기 때문에, 드러난 이게 다이기 때문에 뭔가 따로 그림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그림자가 없어요. 법은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우리 근데 자꾸 뭐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 그건 착각이고 생각이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직 실수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뭔가 한 생각에 빠져 있어. 저게 무슨 뜻이지? 뭔 숨은 뜻이 있을까? 그게 바로 분별심이거든요. 자기 생각에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입니다. 이게 100% 드러나 있고, 사실 제가 뭘 법문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온 삼라만상이 다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딱히 따로 드러낼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시라. 바로 지금, 그래, 이걸 뭐 눈앞이라고 하죠. 눈앞을 봐. 어디 딴 데 보지 말고 눈앞을 보시라고요. 어디 딴 데 보지 마시고, 딴 데 보려고, 난 딴 데 보는 것도 아니야. 딴 데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 접어놓고 지금 있는 그들의 사실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 반까지 하는 겁니까? 아, 나 시간이 자꾸 요즘 착각이 와가지고.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뭐 새로 오신 분도 좀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뭐 공부 과정에 겪게 되는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너무 답답하다 지금의 상태가. 안 답답하신가요? 답답하죠? 보살님이 미국에서 오셨대요. 원래서. 법문 오래 들으셨어요? 얼마나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거요? 제법 많을 텐데요, 그게. 와, 그래요? 그러면은 웬만한 말은 잘 알아들으시겠네요, 그렇죠? 이거 외에 또 뭐 따로 공부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네. 예전에 왜 수행이나 아. 하는 그런 사원을 이렇게 하다가 그거 어떤 거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럼 몇 세부터 하셨는데? 저는 좀 그러니까 저 말을 그냥 엄마 예.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요? 그러면 뭐 기도도, 염불도, 명상도 하시고 뭐 영상은 그렇게 못했지만 이렇게 접해서 예. 인터넷으로 이제 네, 거기는 이제 그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화두 같은 것도 하셨어요?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하셨어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음, 네, 음, 성공부 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지 음. 선생님 예. 이거 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쉬워졌어요. 아, 쉬워졌어요? 네, 이거 아니구나 아. 하면서 딱 그냥 전환이 딱 됐어요. 음, 딱 되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생활해서 이렇게 왜 다른 사람들하고 이질 조금 자꾸 다르니까 제가 힘들잖아요. 예,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선요? 예, 네,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구절에서 예, 이렇게 저하고 공감되는 게 이렇게 있으면서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이 저기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이렇게 제가 접하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사는 게 쉬워졌다고. 아, 쉬워지긴 하셨는데, 근데 이 마음자리가 이렇게 와닿습니까? 그게 이제 예, 꿈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다 나오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기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다. 아, 경험했던 네, 것들이?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저기 하면서 예. 세우는 못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이분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이렇게 보면 중에 이렇게 보면은 또 아니라고 그냥 막 이렇게 탁 아. 워낙에 언어의 방편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오히려 사는 게 예, 어떠한 뭐 이 수행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저는 육조 남경 예. 그거만이 그냥 꽉 이렇게 딱 음,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육조단경 좋죠. 네. 그게 소화가 되면. 네, 그러고서 이제 진짜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이런 어록은 정말 제가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공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확실해지겠구나. 네, 그냥 그 정도.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글쎄 이렇게 벌써 생각을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좀 답답한 말이 조금씩 이제 들어올 것 같은 거? 이제야?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육조단경 잘 아시겠네요, 그 내용을. 저는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면서 하는데 분명하게 정말로 불교에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까지, 맞고 이게 제가 정법입니다. 이런, 예. 너무나 방편으로만 다 하고 너무 있어서 너무 헤매 답답하고 다니는 거요. 예. 제가 너무나 저도 불자지만은 예.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저 예. 약간 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고 저 아이들도 이렇게 해다가 지금은 다 아, 자식들도 다 공부하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제가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다 쉽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법은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이걸 쓰고 있겠네요. 법문을 들으셨으면 이 정도는 이제 저항감 없이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예. 보면 이거는 경계에서 좀 제가 예. 이렇게 했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예. 이렇게 모든 일이 부딪힐 적마다 예.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알아차리는 거는 있어요. 그 알아차리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그거는 여전히 분별 속에서 알아차리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는 이분법 속에 있는 그건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알아차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예,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거거든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그냥 보이는 거. 예,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도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거는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일종의 그 작업이죠.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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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시겠어요? 아시잖아요. 딱 보면 아시죠? 그러면
저희 집 거실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받지 않았던 거니까 막 그렇지 않아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그러면 이것도 대상이죠. 네. 이것도 대상이죠. 네. 저희 집 거실에 모르는 것도 대상 아닌가요? 대상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그 대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대상화. 네. 이거에 대한 대상화. 그거에 대한 대상화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리는 이거 알 때와 우리 집 거실 모를 때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알면 안다 하고 모르는 것도 사실 대상인 줄을 몰라요. 예. 근데 그거를 경계 따라가면 알고 모르고가 너무 분명하지만 안다 하는 것도 사실 대상이고 모른다 하는 것도 대상이거든요. 그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는 몰라. 대상화되면 알겠죠. 근데 그 대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간은 모르는데 없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그거 있잖아. 그거 어디서 오셨다 했죠? 미국 어디서 오셨다 했죠? 뉴욕이 대상화 되죠? 네. 그거라니까? 여기서 다 모든 대상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라니까요. 이거. 이게 다라니까요. 꿈에서도요. 선생님께서 그냥 너 코앞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 요거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이거는 돌아보질 않고 이 자리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요거 딸려가는 거예요. 요거에 알고 모르는 그 대상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대상 따라가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차만별인데 그것의 본래 자리는 다릅니까? 그러니까 뉴욕에서 오면 여기서 맞아야 돼.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화에 떨어지니까 뉴욕에서 왔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는 거라 이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예요.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이거입니다 해도 상관없고 이거입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예, 요거. 이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 따라가면 너무 다르죠. 근데 이 자리는 차별이 있습니까? 이게 다라요. 이게 다라. 세 개가 다 이거라.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삼라 만상이. 그래서 항상 이겁니다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 그랬죠? 아까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드러나 있죠? 지금 이게. 제가 뭐 생각으로 따라가면 뭔가 숨은 게 있나라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바탕. 그러니까 모른다 하는데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숭사진이 모를 뿐 할 때는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이전짜리를 말하는 거지.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을 떠난 자리가 모든 분별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 이거를 우리가 이게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뭔지는 분별은 안 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있어요, 이거. 그래, 나라는 대상이죠. 손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대상이죠. 내 육체도 대상이죠. 이게 우리는 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비추고 있는 이것이 진짜 변함없는 여여한 나라는 거.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없었습니까? 내가 항상 물어보는 거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내가 엄마인 줄 알아보고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절로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내 안 들으려 해도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거 내 손 안 볼라 해도 저절로 드러나고 있죠. 이거 의지 이전에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죠. 근데 아는 것도 의지고 안다는 대상, 그 노력이잖아. 그 속에 들어가야지. 대상은 노력이에요. 이거 분별하는 거는.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늘 있는 거는
늘 있는 거는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거울과 같이 모든 걸 다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교의 인연을 깊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그 막혔던 구절들이 해소가 됩니다. 저절로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제 변화의 시작인 것이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자꾸 밖에서 뭘 찾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거를 그렇죠? 눈에 보이는 데 쫓아가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근데 이미 다 부족함 없이 내가 갖추고 있었고 여기서 다 보고 있었어요. 우주를 다.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대상화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야. 빠지는 거야. 보이면 보이는 거에 걸리고 들리면 들리는 거에 걸리고. 근데 진짜 모든 것이 여기서 드러나면은요, 보이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실체감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그거를 모른 채 요거에 빠져버리면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아. 근데 뿌리가 하나예요. 만물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시성을 가진 승. 만물이 한 뿌리다. 만물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한 뿌리다. 한 뿌리. 세상 삼라만상이 이 자기 마음자리 하나라는 거예요. 삼계가 유심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뭐지? 내가 못 보는 게 뭐가 있나? 이미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자리에 대한 그 돌이킴은 없이, 그래서 회광반주하라. 돌이켜서 자기 그 본래 자리를 비춰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고각하, 발밑을 봐라. 자기 존재의 발밑을 봐라. 나라는 것의 바탕을 봐라. 발밑이라는 것은 존재의 밑바닥이거든요. 존재의 밑바닥에서 모든 존재가 일어난다 이거죠. 이거를 벗어난 게 있습니까? 이 마음자리를.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어떤 육체도 아니고 어떤 식의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나라는 건. 이게 우리가 보통의 그거죠. 뭐 우리가 진화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부가 이렇게 되면은 진화가 가하고 가하가 진화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이쪽으로 일단 다 들어와야 돼 버려요. 하나로. 이 평등한 자리로. 만물이 다 들어와야 돼. 예외 없이. 행복해도 이거죠. 불행해도 이거죠. 그죠? 가족도 이거죠. 뭐 어디 미국도 이거고 한국도 이거고 뭐 일본도 이거고 지구도 이거고 하늘도 이거고 땅도 이거고 이게 답니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해져 버려야 돼. 분명해져 버려야 돼. 이것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비를 딱 3번 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자리를 그냥 팍팍 가리키는 거야. 이 자리를. 죽비에 뭐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그냥 막 곧바로 가리킨다 해서 직지인심. 곧바로 가리킨다. 이겁니다 하는 것도 이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지 뭔가 밖에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고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감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본바탕. 요거를 항상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예. 예.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또 저는 이제 아마 이게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와닿았다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점점 분명해질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통했다면 점점 분명해질 것이고 더 의심이 사라질 것이고 아직 어떤 경계를 받다면 이제 그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사라질 것인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다거든요. 이게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뭐